자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페이지 58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8쪽 보면 뭐라 나왔냐? 동시행 항변권이라 나왔죠? 그럼 우리가 이제 먼저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럼 뒤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그럼 죄송한데 잠깐 우리가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같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해야 되니까요. 그럼 62페이지 한번 봐봐요. 62페이지 보면 매매의 예약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예약. 그 다음에요. 63페이지 봐봐요. 맨 위에 보면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매매 예약하고 계약금을 먼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동시행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해제권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것하고 약간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먼저 한번 볼까요? 그냥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갑하고 했으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예약을 하죠. 먼저 그래서 예약을 해요. 좀 여기다 좀 그릴까요? 너무 여기 바짝 그려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여기서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하고 이 예약에 의해서 뭔가 본 계약이 이루어지죠. 본 계약이요. 이 본 계약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중도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나와서 그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고요.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여기서 물건의 하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자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가 발생할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하자가 있다. 그럼 이 하자로부터 이것을 말한다.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담보 책임.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매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잔금 있죠. 잔금하고 뭐하고요? 등기죠. 잔금하고 등기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잖아요. 동시이행 관계.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가 원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동시이행 관계는 맨 앞에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중도금이잖아요. 보통 중도금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 여러분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중도금 주나요? 모두 얼마요? 10만 원인데요. 자, 그러면 계약금으로 10,000원 주고요. 중도금으로 30,000원 주고요. 잔금을 얼마 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바로 그냥 우리는 보통 다 지급하고 하죠. 항상 우리가요. 학생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매매계약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부동산 중개업자다 보니까 학생들이 무조건 이 부동산의 경우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중도금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모든 계약에서 다 중도금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건물이라든가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외의 거래에서는 거의 원금 다 주고 그냥 바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현실 매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많은 거지.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요. 부동산은 사고 팔고 얼마씩 몇 번이나 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도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가능상 흔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이 중도금을 지급하죠? 이것을 무슨 단계라 한다? 이행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행 단계.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제권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해제권이 여기서 나오고요. 동시항변권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담보책임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부터요. 그럼 여기 본계약을 하죠. 본계약을 하면서 여기서 뭐를 지급하는 거죠? 여기서 계약금을 지급하죠. 계약금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금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약금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우리 여기서 이제 예약이죠. 보통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약하고 여기 계약금은요. 저 뒤에서 나오잖아요. 알겠죠? 우리가 책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동시항변권은 몇 페이지죠? 여기 동시항변권은 58페이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는 몇 페이지 나오죠?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요. 몇 페이지 나오냐면 계약의 해제권은요. 60페이지 나오고요. 60페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예약은요. 62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63페이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담보책임도 몇 페이지 나오죠? 담보책임도 아마 똑같이요. 63페이지 나오죠. 이렇게 63페이지요. 책을 보면요. 책의 순서로 보면 동시항변권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고 그 다음에 일방예약, 계약금, 담보책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순서가요. 그런데 우리 순서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예약 이건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쓴 것은 실제 거래를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할 때는 예약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나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도금 다 주고 잔금도 무난히 주면 해지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시행이죠. 대금과 잔금과 등기가 동시행이고, 사가지고 집에 이사 갔더니 하자가 있더라.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끝난단 말이죠. 여기서요. 매매가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책에는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책에는. 그럼 왜 그러냐? 이 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원래 책에요. 법조문이라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림이 그려지잖아. 원래 우리가 이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먼저 목차가 그림이 그려져야지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내용은 잘 몰라도 예약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책이라고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주고, 중도금 이후에 만약에 잔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익이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만약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해지는 없다. 그러면 잔금하고 등기는 동시행이고, 동시에 이행해서, 그래서 이사를 갔더니 하자가 있더라. 하자가 없으면 다행이고, 하자가 있다 그러면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순서로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약은 뭐고, 계약금은 뭐고, 그 다음에 체해지는 뭐고, 동시한별권은 뭐고, 담보 책임은 뭐다. 이렇게 하나하나 그때그때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의 순서하고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예약이죠? 여러분 예약은 뭐다? 예약을 하면 여기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게 나와. 완결권이요. 그럼 예약 완결이라는 것은 예약을 완성시킨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본계약이라고 하죠. 이 본계약을 뭐라 한다? 주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약금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종된 계약이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혹시 우리가 첫 시간에요 요물 계약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요물 계약,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현대계보 기억나죠? 여기서 계약금 계약이 바로 요물이다.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돼. 예를 들었어요. 여기서 매매대금이 1억이에요. 1억인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지, 계약금 계약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요. 만약에요 우리가 이 계약금은 언제나가 아니고,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뭐로 온다? 해약금으로 뭘 한다? 추정하죠. 해약금으로 추정해. 해약금으로 본다 이 말이죠.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이걸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고대 중세에서는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법에 의해서 족쇄를 쳐놨다. 두 사람한테 법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니까 한 번 계약을 하면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계약을 못하죠. 그래서요 이제 근대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계약금 제도라는 것을 발명을 해서, 우리가 계약을 2월 1일 계약을 체결해도 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중도금 2월 1일이고 중도금 날짜가 3월 1일이면 3월 1일이 되기 전까지, 3월 1일이 되기 전까지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러한 제도를 두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이제는요 우리가 계약을 했다 해서 무조건 거기에 내가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나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무조건 내 멋대로 해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라 이 말이죠. 그 말은 계약금을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깨야지, 너 멋대로 깨면 상대방이 피해를 입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은 사람도 몇 배로 준다? 1,000만 원 받았으면 그 1,000만 원 받은 것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또 1,000만 원을 꺼내서 2배를 지급해라 이런 말이죠. 그것을 다른 아무런 말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계약금을 지급했다 해서 언제나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 계약금으로 계약 해지 못한다,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럼 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계약금을 지급했어도. 알겠죠? 그것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약 완결권 양식 뭐다? 방금 또 얘기했는데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 표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죠. 일방적은 뭐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그래서 자기 멋대로요. 단독행위는 자기 멋대로 뭐를 붙일 수 없어?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일방적 의사 표시,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러면 음식점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음식점이요. 자, 음식점 가서 보면 이게 음식점이고요. 이 사람이 손님이에요. 그럼 보통 누가 음식점에 대해서 예약을 할 때는 음식점에 예약을 하죠. 누가 완결권을 가지고 있냐? 보통 을이 완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면요 불안하죠. 을이 12시 온다고 했는데 10명을 준비하겠는데 10명 준비했는데 안 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이 불안하니까 갑이 을에게요. 을에게 최고를 하죠. 최고. 뭐라 한다? 혹시 10명 주문했는데 오늘 7시에 정말로 오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확인을 뭐한다? 최고한다고 그래. 했더니 을이 뭐란다? 을이 별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온다 안 온다 말이 없어. 그러면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예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약은 없어져. 왜? 여기요, 의사를 표시해야 예약이 완결이 돼서 본 계약을 체결할 텐데 의사를 표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약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형성권이죠. 희한하게요, 다른 데서는 형성권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형성권이 시험에 나와. 그러면요,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청구권하고요 뭐를 했죠? 형성권을 얘기했잖아요. 청구권하고 형성권.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된다? 청구권에 관한 것을 소멸시효라고 얘기하고요, 형성권에 관한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은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이에요. 그러면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제척기간은 먼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해요. 합의가 없으면 10년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음식점에서 우리 음식점 예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약을 했을 때 몇 시까지 간다고 합의가 있어야지. 그건 아무런 합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10년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음식점 주인하고 몇 시에 올 거예요, 며칠 날 몇 시에 올 거예요, 몇 명 올 거예요, 다 사인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예약하는 음식점에 딱 가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A홀 누구 박긴 외 3명 뭐 이렇게 딱 써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A홀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합의로 하고 합의가 안 되면 10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또 뭐다? 그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10년이 걸렸냐 안 걸렸냐?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제척기간은 뭐냐면, 우리가 청구권이 소멸시효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제척기간은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해도 제척기간은 진행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보는 것이고, 아무튼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예약에서 이렇게 예약. 그럼 우리 예약은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일방한테 완결권이 생기는 것, 이것을 일방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점에 가서 예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완결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서 여러분 얘기하죠. 우리 아까 우리 어제 예약했던 손님인데요 5명 이렇게 하지 말고 예약 완결권 행사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똑같은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건 요물이니까요 반드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을 600만 원만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을이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 계약을 깨고 싶어. 그러면 내가 원래는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600만 원 주고 아직 400 주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 을이 계약을 깨고 싶으면 600만 원 준 것만 포기하고는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400만 원을 더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돼. 이것을 우리는 말한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 경우는 예정된 계약금을 지급하고 포기해야지, 예정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요 을이 가만하게 1,000원인데 600만 지급했으면 600만 원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얼마까지요? 나머지 400만 원을 더 줘서 1,000만 원을 채워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 주된 계약이 종된 계약이잖아요. 이 종된이란 말은 주된 계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만약에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종된 계약도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된 계약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이 깨지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도 없는 것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도금으로 얼마를 주기로 했다? 4천을 주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4천.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계약금 1,000만 원은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약금은 매매 대금이 아니에요. 원래 매매 대금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중도금 4천이다 그러면 잔금을 얼마 줘야 돼요? 잔금을 6천을 줘야 되는 거예요. 6천. 그럼요, 여기는 여러분 생각에는 여기 4천이고 여기 1,000 줬는데 그럼 5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6천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보는 것이 계약금이란 말이죠. 계약금의 주된 기능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요, 두 사람이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중도금 이상을 지급했죠. 중도금을 지급했죠. 4천만 원. 그럼 이걸 이행단기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계약금을 가지고는 계약을 해제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1,000만 원을 갑은 을한테 이제 돌려줘야 돼. 왜요? 이 계약금은 해약금인데 계약을 해지 않겠다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돌려주고 을한테 중도금으로 4천을 받고 잔금으로 6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죠? 내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뭐 또 돌려줘. 이미 받았는데 그걸 또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중도금으로 4천을 받으면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금 1,000만 원 받은 상태에서 중도금 4천을 받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1,000만 원은 갑이 을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잔금 6천만 원 중에서 일부를 내가 먼저 받은 것으로 봐버리죠. 일부를. 그러니까 내가 6천 중에서 5천, 1,000을 더 받은 걸로 봐버리죠. 그렇게 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치고 나머지는 얼마만 받아 나중에 가서 5천만 원만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중도금을 지급하면은 더 이상 계약금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약금을 뭐 돌려주니 안 돌려주니 중도금 이후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무조건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잔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대신한 거예요. 잔금의 일부. 그러니까 여기서 중도금 이후가 되면은 계약금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 어디선가 예를 들어서 3월 10날이요 3월 10날 갑이든 을이든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죠. 누군가의 잘못으로 채무 불이행이 생기잖아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하냐? 얼마를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얼마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기 어디선가 을이든 갑이든 계약을 깨. 그러면 을이 계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갑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갑이 만약에 계약을 깨, 그러면 갑의 잘못으로 인한 을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계약금을 지급할 때, 처음에 2월 1일 계약을 체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할 때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때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특약을 해. 특약. 합의를 약속을 한다 이 말이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이행할 단계 이후에 여기 어디선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합시다 이 말이죠. 위약금으로 한다는 것은 만약 이런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돼. 실제 손해인 게 뭐죠? 실제 손해는 이 사람이 지금 중도금이죠. 중도금을 지금 뭐죠? 중도금을 지급을 하고 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계약금으로는 해제를 못한다고 했죠. 해제를 못해.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중도금에서 잔금 지급한 여기 어디선가 갑이든 을이든 누가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때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지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중도금 이후 어느 일방의 잘못,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그랬을 때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우리가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시다. 즉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합시다 이 말이죠. 이런 약속이 있으면, 갑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일단 어떻게 한다,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손해배상의 애정,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추정하고, 또는 여기 위약벌, 약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위약벌. 그럼요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추정한다 이 말은, 계약금을 받은 사람, 여기 어디 쓴가? 여기 어디 쓴가? 똑같아.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돼. 그리고 해지하면 돼. 계약금을 준 사람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로 주면 돼. 이것을 손해배상 예정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계약금이요. 그 1,000만 원이 위약금이에요. 그러니까요 갑이 을이 갑한테 1,000만 원 준 상태에서 을이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채무불이행을 해. 여기서 채무불이행해서 3월 10일 채무불이행해서 누가요? 을이요. 그러면 갑은 그 계약금 1,000만 원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그냥 가지면 돼. 그런데 을의 잘못으로 갑이 받은 손해가 500만 원밖에 안 돼. 그래도 1,000만 원 가져가. 을의 잘못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갑이 입은 손해가 3,000만 원이요. 그래도 1,000만 원만 먹는 거예요. 그것을 뭐란다? 손해배상 애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나중에 상가라든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 보면 맨 뒷부분에 가면은 조그만 글씨로 뭐라 그러냐, 위약벌 약정이다 이렇게. 위약벌. 이 위약벌은 계약금은 당연히 떼이고, 이 계약금에다 플러스 알파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더 청구해. 그래서 위약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이 위약벌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우리가 103조에서 배웠는데, 위약벌 약정이 현저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바로 위약벌 약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계약금이 중도금이 4천이죠 4천인데 4천을 다 줘야 되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3천 일부만 지급해도 이행단계예요. 그럼 또 한 가지요, 갑이요 자꾸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 갑이, 알겠죠? 또는요 을이 자꾸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하죠? 만약에 갑이 계약을 자꾸 해지하려고 해봐. 그럼 을은 중도금을 3월 1일 날 주기로 했는데, 지금 2단계 여기 어디 있었가요? 지금 자꾸 갑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왜? 딱 검가게 계속 오르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 을은 2월 25일 날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돼. 미리서 3월 1일 약속을 했어도 미리서 지급할 수 있어. 그러면 이때부터 이행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이행단계는 중도금의 일부만 지급해도, 자 두 번째는요 중도금의 일부만 지급해도, 또는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지급해도 이행단계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행단계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못한다. 그런데요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은 언제 나온다? 중도금 이후에 나오는 것이다. 중도금 이후에 일방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반드시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해지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때의 손해는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면서 우리가 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합시다 이 말은, 우리가요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계약이 깨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해약금으로. 중도금 이후에 갑이든 을이든 누구의 잘못이 있으면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것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주는 것이고, 받은 사람은 그 계약금 받은 것의 2배를 손해배상으로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위약금 특약이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해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해서 우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약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요 중도금 예약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보냐, 이제 앞에요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것을 한번 보죠.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봐봐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잔금 날짜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뭘 한다? 등기 서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을로부터요 잔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한다? 동시에, 두 사람이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잔금을 주면서 서류를 받고, 서류를 주면서 잔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갑이 을한테 뭘 안 주면 등기 서류를 줬는데요.
을이요, 을이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알겠죠?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주지 않는 거예요. 등기 서류를 주지 않을 때 을은 갑한테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자, 그럼 봐봐. 1번.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데 1번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줬죠. 그러면요, 을은 갑한테요, 잔금 지급을 거절하면 안 되죠. 거절하면 안 되죠. 왜요? 동시에 이행해야 되니까 등기 서류 왔으니까 잔금 줘야 되겠죠. 여기는요, 등기 서류 안 주죠. 2번. 그럼 나는요, 잔금 지급을 뭐 한다? 거절해야 되겠죠. 이렇게. 왜?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데 등기 서류 안 주잖아요. 나도 잔금 안 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뭐란다? 항변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행할 수 없다. 그것을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먼저 청구권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지배권은 물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형성권 했죠.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에서 뭐가 나오냐?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란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자기 것은 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하죠? 나도 잔금의 지급을 뭐 한다? 거절해. 왜? 상대방이 뭐를 가져올 때까지,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그것을 뭐란다?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항변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으면, 먼저 여러분요, 항변권이라는 것은 첫 번째요, 첫 번째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죠? 쌍무계약에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쌍무계약에는 뭐가 있죠? 쌍무계약에만 있는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위험부담. 설명했죠? 하나는 뭐? 동시이행 항변권. 이것은 쌍무계약에만 있지 편무계약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몇 개죠? 하나죠. 하나가 뭐가 있다? 무슨 관계? 대가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요, 봐봐요.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가 아니고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별개의 약정은 동시행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뭐가 있죠? 여러분, 이런 거죠. 밤. 우리가 임대차가 종료하죠. 임대차가 종료하면은, 임대차가 끝났죠? 끝나면 갑은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요. 임차인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건물을 인도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동시이행이요. 동시이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주인인데요, 이 사람이 상가에서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갑이 권리금을 못 받게 막은 거예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이 사람이 막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을한테는 손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요, 임대인의 권리금 해수 방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 그런데요, 이 갑이 뭐라냐? 갑이 을한테 너가 나한테 목적물을 인도해야, 집을 돌려줘야 내가 나한테 손해배상을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행이지, 동시행. 이 갑이 을한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즉 보증금 해수 기회를 방해함으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은 이 임대차 계약하고는 별개다 이 말이죠. 별개로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손해배상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31회 시험에 안 났지만 내년 시험에, 32회 시험에는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동시행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최근에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을 별개의 약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별개 약정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당사자는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특약으로는 가능하다. 왜요? 채권법은 임의 규정이니까요. 알겠죠? 임의 규정.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봐봐. 매매를 한번 봐봐요. 매매에서 한번 봐봐요. 매매하게 되면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갑하고요, 여기 을하고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지죠. 그럼 매매를 하면 어떻게 한다? 매매하게 되면 갑은 을한테 등기 서류를 줘야 되고요, 을은 갑한테 잔금을 줘야죠.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관계다. 이렇게 동시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자기가 공과금을 자기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그걸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알겠죠? 양도소득세라든가 또는요, 이 의뢰한 사람이 부가가치세 했죠? 부가가치세를 갑이 부담할 것을 자기가 대신 부담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잔금만 주면 안 되죠. 잔금 플러스 공과금, 잔금 플러스 부가가치세가 등기하고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이 잔금을 줄 때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잔금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줄 때 등기 서류를 준다 이 말이죠. 알죠?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건물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이 집에요. 또는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가처분. 그러니까 이 건물에, 이런 건물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등기 서류만 주면 안 되죠. 왜요? 등기 서류가 주면 이 사람이 등기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 있고 가처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자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줄 때는 완전한 등기를 준다 이 말이죠. 완전한 등기보다 이런 것을 껌딱지죠. 이런 껌딱지는 다 뭐라고? 말소. 등기를 말소해서 깨끗하게 말소해서 다 없애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동시에 이행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 일단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저당권 배웠죠. 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 그 다음에 저당권이 종된 권리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죠. 그러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나중에 뭘 하면 된다? 등기를 말소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럼요, 세 번째는 채권 담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이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그러면 이 채권을 변제하는 것하고 이 저당권,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동시이행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채권이고 이것은 등기잖아요. 이건 채권이, 이건 저당권,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고 이것은 주된 권리고 이것은 종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에서 공부할 때 뭐라 그랬죠?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면은 부종성의 원칙에 있어서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되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말소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선변제,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말소를 하면 된다.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돈을 빌렸을 때 문제이고요. 여기는 봐봐, 여기도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이것은 매매잖아요.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요. 완전한 권리요. 그러니까 완전한 권리를 상호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틀은 들어간다. 껌딱지에서 모든 껌딱지들을 매매해서 매매. 그러니까 여기는 매매고 여기는 채권 담보고 여기는 매매고 말이 다르잖아요.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에 담보. 채권은 담보. 그러면 채권이 주된 권리, 담보인 저당권이 종된 권리, 절대로 동시행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는 주된 권리, 하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채권을 변제를 해.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을 하고 나중에 등기를 말소하면 된다. 그러니까 동시에 말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먼저 변제하고 후 말소한다 이 말이죠. 선 변제, 후 말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하나의 대가격의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변제기에 있어야 돼. 변제기요. 변제기. 자, 그럼 봐봐. 먼저 여러분요, 여기요, 중도금하고요, 잔금 날짜를 잘 한번 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여기서 2월 1일 중도금으로 1억을 주기로 했고, 여기 4월 1일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1억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잠금하고 뭐하고요? 잠금하고 등기가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도금은 선이행이죠. 선이행이니까 등기하고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죠. 동시이행 아니니까 만약에요, 을이요 중도금 날짜가 됐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이 중에서 뭐다? 그래서 이행지체이죠. 이행지체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한다? 당연히 갑은을한테 중도금 1억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고 나중에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 왜요?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자, 그다음 볼까요? 잔금이죠. 잔금은 등기하고 뭐다? 동시이행이죠. 이건 잔금은요 이행기죠. 이행기 또는 변제기죠. 이것은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니까 우리가요 잔금 날짜가 딱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요. 봐봐요. 을이요 중도금 1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 1억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돼.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1억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어. 그러면 갑은 빨리 계약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미적되다가 어디게 됐다? 4월 1일이 딱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4월 1일이 되면 잔금 날짜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그러면 동시이행이 되면 뭐다? 그것은 채무불이행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요. 그럼 이거는 이행지체가 아니라고요. 이행지체가 아니니까요. 이런 지연배상, 지연이자, 지연배상,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봐봐. 동시이행이 아닌 경우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요. 동시이행일 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한 세트.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이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해제를 배웠거든요.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를 해. 그러면 채무불이행은 동시이행이 아닐 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잔금은 등기하고 이행기는 동시이행이잖아요. 동시이행일 때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해제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트란 말이죠. 여러분요, 동시이행이 아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다. 해제한다. 동시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우리가 여러분요, 형법에서 보면 뭐가 있죠? 형법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을 살인하죠. 그럼 살인죄로 우리가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살인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그래? 정당방위라고 하죠. 이 정당방위를 받아 위법성 조각사유다 이렇게. 그럼 위법을 조각시켜버린다,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위법을 없애버려. 그럼 위법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그럼 적법행위다 이 말이에요. 적법행위다. 적법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을 살인하면 뭐죠? 위법하죠. 그런데 정당방위로 살인하면요, 위법이 없어지죠. 위법을 조각시켜버려,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그럼 위법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적법이죠. 여기 봐봐요. 우리 그러면 형법에서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정당방위 이런 것이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한다? 우리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돼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안 되죠.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적법한 경우가 있어요. 적법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적법행위. 어느 경우요?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에 의해서 물건을 점유하거나 또는 유치권 행사하거나 유치권,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할 때? 동시행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하거나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한 경우는 적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우리가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이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알겠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제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동시이행이 아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왜 이행지체냐?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 이행지체,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 있고, 이행불능, 그 다음에 이행거절이 있어. 이행거절,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 있어. 불완전 이행. 자, 이 네 가지를 좀 설명해.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요, 다음 시간에 해제권을 설명할 때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봐봐. 이행 봐봐. 이행이란 말은 여기 이행이란 말은 이건 채무자가 하는 거야. 채무자가 이렇게 채무자가. 채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가 하는 걸 말한다. 채권자가 해야 되는 것을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 채권자 지체. 채권자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령이라고 그래요. 수령 지체라고 그래. 채권자가 뭔가를 하지 않은 걸 지체라고 그래. 여기 봐봐. 지체란 말은 뭐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돈에 관한 것은 다 이행 지체라고 그래. 만약에요, 등기를 언제까지 말소해 주기로 했는데 아니죠. 지체. 만약에 청소를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아니죠. 지체. 물건을 언제까지 갖다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갖다 줘. 지체.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아직 변제하지 않아. 지체. 이거 지체라고 그래. 불능은 뭐다? 불능은 이행 불능이죠. 그럼 이런 불능은 뭐예요?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걸 불능이라고 그래. 이행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걸 불능이라고 그래. 건물이 불타버렸어. 그걸 불능이라고 그래.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건이 깨졌어. 아니죠? 전구가 깨졌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불능이라고 그래. 지체는 줄 수는 있는데 아직 어떤 이유로 못 주고 있어. 돈이 없어서. 돈은요, 지구상에 많잖아요. 그럼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그걸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불능은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으니까. 집이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그걸 불능이라고 그래. 이행 거절은 내가 계약을 했는데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뉴스가 나오는 거야. 3기 신도시가 생긴다고. 그럼 뭐 난리가 난 거야. 땅 투기꾼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땅값이 막 아침에 일어났더니 1억이 뛴 거예요.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 계약을 내가 계속 이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란다? 나 당신하고 이 계약 절대로 이행할 수 없다. 당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나하고 못하니까 나에게 계약금,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마라 하면서 계좌를 그냥 없애버려. 은행 계좌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절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이행 거절이라고 그래요. 미리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서 표시하는 거. 이걸 이행 거절.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 말을 봐봐. 이행은 하긴 했잖아요.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죠. 뭐냐? 내가 피아노 한 대로 주문을 했어. 근데 피아노를 가지고 오면서 내가 거실에 카페트를 깔아놨는데 카페트를 찢어버린 거야. 피아노를 설치하면서. 그럼 뭐라 한다? 그 사람들이 이행을 했죠.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이나 생명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치는 거. 재산, 카페트를 찢어버렸다 이 말이죠. 나한테 좀 도와달래. 그래서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피아노를 좀 도와줬더니 내 발등 위에다 피아노를 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발등이 깨졌다 이 말이죠.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 그것을 불완전 이행이다. 이 사람이 이행을 했는데 어느 경우에 있죠? 불완전 이행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삿짐센터. 이삿짐센터에서 이삿짐이 오기로 왔는데 포장이사가 TV가 금이 갔다 이 말이죠. 그걸 불완전 이행이죠. 이행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걸 불완전 이행이다. 알겠죠? 그래서 채무불행은 네 가지가 있어.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돈하고 관계되는 거. 뭐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하지 않는 걸 이행지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 이행불능. 미리 이행할 수 없다고 소리질러? 그럼 이행거절. 주기는 좋은데 뭔가 이상해? 생명이나 신체에 재산이 있어? 생명이나 신체의 재산, 생명 신체 재산에 하자가 있어? 그걸 뭐란다? 불완전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란다? 채무자가 이렇게 채무자. 이건 채무자가 하는 것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불완전 이행. 채권자가 못하는 것. 채권자가 그러면 채권자는 받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물건을 넘겨줬는데 받지 못해. 그것을 채권자가 받지 못한다. 채권자 지체. 우리가 보면 택배 있죠. 택배 반드시 받으러 보내러 왔는데 집에요 문이 잠겨서 택배를 전달할 수 없어서 택배기사 다시 가져가죠. 그걸 뭐란다?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채권자 지체, 다른 말로 수령 지체 이렇게. 내가요 짬뽕을 주문했어요. 그럼 짬뽕에서 지금 갑니다. 집에 계시죠? 그랬단 말이죠. 5분 뒤에 도착할 거예요. 그랬는데 5분이 되기 전에 친구가요 아파트 앞에서 전화가 왔어. 잠깐 나오라고. 나와가지고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짬뽕 배달을 왔는데 이 사람이 배달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걸 뭐라 한다? 채권자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채권자 지체, 채권자가 뭘 못한다? 받지 못하죠? 수령 지체, 이렇게 수령 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면요 이렇게. 그래서 동시항변권이나 유치권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남의 물건을 점유해도 적법하다 이런 말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동시행일 때는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해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를 하고 싶어? 해제를 하고 싶다. 해제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죠.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뭘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이 말이죠. 빠뜨려야 해. 이행지체,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자, 그럼 볼까? 여기 봐봐. 여기 중도금이죠? 중도금, 이건 잔금이잖아요. 그럼 중도금 1억하고 잔금 1억이 있잖아요. 그럼 잔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동시이행.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동시이행이니까요. 중도가 잔금은요. 근데 이 사람이 중도금 날짜 중도금 안 주죠? 그러면 중도금 1억에다가요. 중도금에 대한 이자에다가요. 잔금 날짜까지 이자죠. 이자에다가 잔금. 이 모든 거 다고요. 그 다음에 등기가 동시행이 돼. 그러니까 우리 이자는 잔금 날짜까지만, 잔금 동시행, 잔금 날짜는 동시행이니까 이자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날짜까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동시행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갑이, 그러면 계약을, 이 사람이 계속 우리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2월 1일에서 4월 1일까지, 그 다음 날이니까 2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중도금 1억과 1억에 대한 이자와 잔금, 이것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해지하려면 어떻게 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뭐다? 갑이요, 등기 서류를 제공을 해. 언제요? 7월 1일 날. 7월 1일 날 자신의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을한테 뭘 한다? 이걸 달라고 해야죠. 중도금에다가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날짜까지 4월 1일까지 이자하고 잔금 1억, 이것을 달라고 청구를 해. 그래서 자신의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갑이 을한테 중도금하고 중도금에 대한 이자하고 잔금은 달라고 그래. 그런데 을이요, 이것을 주지 않는 것을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는 뭐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은 뭐다?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동시이행의 경우는 계약을 해지는 못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동시이행일 때는 해제를 못해. 해제를 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거를 암기해야 되고. 자, 세 번째는 수령지체죠. 수령지체요. 한번 볼까요? 수령지체. 자, 갑이, 여기 을이죠? 여기 2월 1일이죠? 갑이 을한테요.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고, 을은 금한테 잔금을 주고,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다시 봐봐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가져왔어. 서류를 가져오면은, 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여기서 어떻게 하죠? 을은 잔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지급하고 등기 서류를 뭘 해야 돼? 수령을 해야 되겠죠. 수령. 그런데요, 이 사람이 등기 서류 가져왔는데 자기가 잔금이 없는 거야. 잔금이 없어? 그러면 등기 서류를 수령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뭐란다? 수령지체다, 이렇게 얘기해. 수령지체. 수령은 누가 하는 거죠? 채권자, 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을 뭐란다? 을을 채권자죠. 채권자가 지체에 빠졌죠. 채권자 지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지체는 채무자가 잘못했으니까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원래 채권자 지체, 채권자가 잘못한 것은 원래 채무불이행은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요. 등기 서류를 안 줘. 그럼 당연히 강의 을도 잔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죠?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항변권이 있다. 나는 등기 서류 가져올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봐봐요. 이 사람은 지금 등기 서류 가져왔죠? 가져왔는데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잔금이 없죠? 그럼 이 사람은 나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잔금이 없으니까 등기 서류를 수령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걸 수령지체잖아요. 수령지체 있을 때 원칙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했을 때, 이 말이죠. 그런데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갑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뭐가 있다? 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항변권이 있다. 알겠죠? 그럼 뭐다? 이런 봐봐요. 여기 보면 나는 잔금이 한 푼도 없어.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됐어. 전혀 안 돼도 갑이 을한테 등기서류 안 주잖아요. 그럼 나는 돈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잔금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뭘 한다? 너 등기서류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때 돈 줄게, 이렇게 항변권. 그래서 우리가 수령지체에 빠지죠. 수령지체에 빠지면
갑이 을한테 이행 제공을 계속하죠. 여러분 봐봐. 여기가 이행 제공을 계속해줘. 이행 제공을 계속. 그럼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죠. 항변권은 소멸하죠. 항변권은 소멸한다. 소멸하니까 채무 불이행이 된다.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갑일한테 한 번 이행을 제공했다 이 말은 한 번 제공했다 말은 이행 제공을 계속했다 안 했다? 계속 안 했다 이 말이죠. 계속 안 했다. 한 번만 제공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한 번만 항변권이 뭐하고 소멸하고 한 번만 소멸하고 나머지는 항변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2월 1일 등기소를 가져왔어. 나 잔금 없죠. 그러면 잔금 줘야 되는데 못 주죠.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죠. 항변권이 없어져. 그런데 이 사람이 2월 1일 등기소를 가져왔다가 을이 돈이 없다니까 등기소를 가지고 가버리면 지금 현재는 2월 10일인데 현재는 갑일한테 등기소를 제공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하면 다시 항변권이 다시 살아나. 그래서요, 나머지는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야. 항변권이 소멸했다?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그래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 을이 비록 수령지체, 잔금이 없어서 이 등기소를 받지 못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을은 항변권이 없지만 갑이요, 등기소를 다시 가지고 가버려. 그럼 지금 현재는 등기소리를 제공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등기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도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래 나도 항변권이 다시 되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령지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수령지체란 말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계속 제공했냐 한 번 제공했냐 이 말이에요. 계속 갑이 을한테 이행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고, 한 번만 이행을 제공하죠. 그러면 한 번만 소멸하고 나머지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들어보면 조금요 약간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동시이행 항변권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동시항변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로 나올 때는 아주 간단히 나와. 그냥 지금 여기 칠판에 쓰여 있는 그대로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문제가 출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힘들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서로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알겠죠? 이 뭐죠? 갑이 을한테 이행을 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 갑이 을한테 이행을 제공했는데 그럼 어때요? 나도 이행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요. 그 동시행 관계는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인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시 이행이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지연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런데 동시행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죠. 그런데 만약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반드시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동시이행의 경우는 해제를 못하는데, 해제를 하고 싶으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수령지체죠. 채권자 지체. 수령지체는 채권자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수령지체 중에는 항변권은 없지만 한 번 뭐죠? 채무자가 이행 제공 한 번만 제공한 경우는 항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때만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한 번 제공하고 나머지는 제공하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항변권이 되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면 돼요. 동시항변권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조금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어디를 하나 볼 거냐면요, 여러분 계약의 해제 있죠. 해제 보면 60페이지 해제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볼 거냐면 여러분요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담보 책임이요. 그래서 페이지요 63페이지에서 60페이지 해제와 63페이지 담보 책임을 한꺼번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